안녕하세요. 이기적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필기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려견과 보호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 보호자 교육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호자 교육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히 반려견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보호자 교육의 핵심은 보호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반려견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첫째, 보호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통해 반려견에게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고, 둘째, 반려견과 보호자 서로 간의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셋째,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양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보호자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은 입양 전 보호자 교육입니다. 반려견 입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평생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래 유의사항들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가족 환경, 경제적 여건, 시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양육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나 온도, 위생적인 안전장치가 준비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알러지 유무를 확인하고 미래의 가족 계획, 그리고 반려견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분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생활 습관과 책임감입니다. 산책과 배변, 건강관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충동적인 입양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견 선택은 행복한 동행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입양 시 반려견을 선택할 수 있다면 첫째, 견종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질이나 활동량, 털 빠짐 등은 견종마다 매우 다릅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과 맞는 견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과 유전적 요인입니다. 슬개골 탈구와 같은 품종별 유전적 질환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부모견의 건강 기록까지 살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입양처를 찾는 것입니다. 보호소나 전문 브리더 등 검증된 곳을 통해 건강한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의 성장 단계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후 23개월의 사회화 시기에는 다양한 자극에 노출하는 것이 성격 형성에 결정적입니다. 45개월은 이갈이가 시작되는 시기로 물어뜯는 행동이 잦으니 적절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즐거운 놀이 경험으로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이 필요합니다. 6개월에서 1년은 본격적인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시기라 예절과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시작하기 가장 좋습니다. 성견으로 자라나는 이때 반려견의 성격 형성에도 교육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후 2년이 지나 완벽한 성견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성숙기로 적절한 활동과 충분한 운동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생후 8년 이후에 노령견으로 접어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체중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개체에 따라 성장 시기와 발달 속도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먹이 급여 방법은 연령에 맞춰 또 배변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반려견의 배변 상태를 보고 급여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변이 묵다면 사료를 줄이고 반대로 변이 너무 단단하다면 양을 늘리면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완벽히 형성되지 않은 생후 24개월까지는 하루 4회로 나누어 자주 식사를 급여합니다. 생후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성장기에는 하루 3회로 공복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완전한 성견은 식사를 하루 12회로 하루 급여량에 맞게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노령견 시기에 접어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주식의 형태로 소량씩 다회 급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려견의 올바른 급식 관리는 비만 예방과 직결됩니다. 시간과 장소, 사료양 또한 일정하게 유지하여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사료를 바꿀 때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사료에서 새로운 사료로 비율을 점차 늘려가며 기간을 충분히 갖고 사료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간식과 주식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특히 습식 사료는 위생관리가 필수입니다. 주식의 급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주는 제한 급식과 먹고 싶은 만큼 두는 자율 급식인데 비만 예방과 식이, 조절, 사료의 산화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급여를 위해서는 자율 급식보다 제한 급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호자는 단순히 밥을 주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반려견의 행동과 정서까지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첫째, 반려견의 신호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과 다른 반려견의 몸짓이나 소리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반려견을 교육 시 인도적인 긍정 강화 중심의 교육 방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은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필수입니다. 넷째,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3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 반려견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고 고통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호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회화 교육은 반려견이 다양한 환경과 자극, 즉 사람과 함께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사람과 동물, 다양한 생활소음, 병원이나 도로 같은 외부 환경에 골고루 건강하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억지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화는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쌓여야 합니다. 반려견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속도에 맞춰 진행하십시오.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되면 나중에 회피 행동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교육은 명령 마이너스 행동 마이너스 보상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을 통한 학습이 원칙입니다. 앉아, 이리 와, 엎드려, 하우스, 기다려와 같은 기초 명령어는 필수입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안전을 관리하고 둘째 반려견의 자기 통제력을 높이며 셋째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를 쌓고 넷째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긍정 강화를 활용할 때 교육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여러 형태의 보호자 교육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 방식 또한 반려견과 보호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 지도는 집중도가 높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룹 지도는 사회성을 기르기에 좋고 다른 개체와의 상호작용을 배우기 적합합니다. 셋째, 가정 방문은 평소 생활하는 환경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 방문은 통제된 새로운 환경에서 집중 교육이 가능하므로 상황별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행동은 발생 후 고치기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첫째,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맞는 견종을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둘째, 생후 23개월 골든타임, 사회화 시기에 충분한 사회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 예절 교육을 조기에 시작하십시오.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인 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이나 정신적 자극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본능적 욕구 불만족. 둘째, 일관성 없는 훈련이나 부적절한 강화 방식. 셋째, 사회화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불안감. 넷째, 통증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 다섯째, 견종 고유의 본능적 특성입니다. 이 외에도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 천재지변으로도 문제 행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교육 기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고 정상 행동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풍부화가 있습니다. 둘째, 문제 행동의 유발 자극, 즉 트리거를 차단하는 선행 통제에는 환경적인 조절 또한 해당합니다. 셋째, 문제 행동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강화하는 상반 행동 강화. 넷째, 문제 행동 대신 원하는 행동만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차별 강화. 다섯째, 자극을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단계적 둔감화. 여섯째, 부정적 자극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역조건화. 그리고 문제 행동 강화 요인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격리가 있습니다. 각 기법은 상황에 맞게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단계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반려견의 현재 상태와 행동 수정 기법에 대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